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탐정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세포 내부의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아주 작은 안테나가 달려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안테나라는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안테나를 1차 선모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포의 눈이나 귀 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오는 신호를 딱 받아서 세포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감각기관이죠. 근데 말이죠. 만약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선모병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의 진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중요한 안테나, 이게 그냥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이야기에는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중심체라는 곳입니다. 그냥 쉽게 안테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아주 분주한 건설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건설 현장이 있으면 당연히 자재를 실어 나르는 시스템도 있어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심소체 위성이라는 녀석들입니다. 뭐랄까? 안테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부품들을 가득 싣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많은 화물 트럭들,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 화물 트럭들도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PCM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트럭의 기본 뼈대, 그러니까 차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뼈대를 중심으로 다른 부품들이 착착 조립돼서 하나의 완벽한 운송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 수많은 화물 트럭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겠죠. 당연히 안테나는 제 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모든 미스터리 영화엔 용의자가 꼭 등장하죠.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늘 어슬렁거렸지만 정체가 뭐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바로 그 유력한 용의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의자의 이름은 바로 CP90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단백질에 딱 주목한 거죠. 왜냐면 이게 항상 사건 현장, 그러니까 중심체 근처에서 발견되긴 하는데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과연 이 정체불명의 단백질이 길 잃은 화물 트럭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연구실에서 찾아낸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정상세포인데 화물 트럭의 뼈대인 PCM1이 건설 현장, 그러니까 중심체 주변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모여있죠? 그런데 오른쪽, 용의자인 CEP90을 싹 제거한 세포는 어떤가요? 세상에, 화물들이 완전히 제멋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뭐 교통관제탑이 사라진 공항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충격적인 결과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CP90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화물이 제자리에 도착할 확률을 비교한 건데요.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엄청나죠? 이건 그냥 CP90이 없으면 화물 배송 시스템 자체가 거의 붕괴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수사관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CP90가 도대체 어떻게 이 화물들을 통제하는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소리만 지르는 감독관일까요? 아니면 둘 사이에 뭔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두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CP90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CP90의 특정 부분이 화물 트럭의 뼈대, 즉 PCM1과 직접 악수를 하듯이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는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실험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CP90이 없는 세포에선 화물이 엉망진창이죠. 둘째, 여기에 정상 CP90을 다시 넣어줬더니
와, 놀랍게도 흩어졌던 화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시스템이 복구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 PCM1과 악수를 못하게 망가뜨린 돌연변이 CAP90을 넣었을 땐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고장난 상태 그대로였죠. 이걸로 확실해진 겁니다. 바로 이 악수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하는 핵심 열쇠였다는 사실요. 자, 이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드디어 CP90의 미스터리를 풀고 이 사건이 맨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사라진 안테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CP90의 악수가 없으면 화물 배송도 없다. 그리고 화물 배송이 없으면 세포에 안테나도 없다. 모든 게 하나의 사슬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CP90의 악수가 끊어지면 화물 배송이 멈추고 재료가 없으니 당연히 안테나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최종 결과를 증명합니다. 보세요. 화물 배송이 실패하면 곧바로 안테나 건설 실패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정상 세포랑 비교했을 때 CAP90이 없거나 악수를 못하는 돌연변이 CAP90을 가진 세포에서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비율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작은 단백질 하나를 추적해왔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기초 연구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CP90은 세포의 교통 관제탑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화물 트럭에 뼈대와 직접 악수를 해서 건설 현장으로 끌어왔죠. 셋째, 이 완벽한 배송 시스템 덕분에 세포에 안테나, 즉 1차 선모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작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선모병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단백질 하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한 연구가 결국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거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풀어내기만을 기다리는 또 얼마나 많은 놀라운 탐정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